부동산의 가격이 6억이 떨어졌다, 뭐 4억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락한 지역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더욱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오늘은 반값 아파트 쏟아지는 것일까란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값 아파트 대폭락, 부동산의 하락, 침체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반값 정도의 거래가 된 아파트의 지역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약의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런 열기들이 식어가고 있고 수도권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받고 더욱더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반값 아파트 떨어지는 가격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팩트가 무엇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런 반값 아파트, 많이 떨어진 아파트의 가격들을 보면서 더욱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믿음이나 신념이 물론 100%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쩌면은 그런 신념이나 믿음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진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조금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영상의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끝까지 보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한 번쯤 되뇌어서 보시면 좋겠어요. 현재 팩트적인 부분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송도 34평 아파트 6억대 반값대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반값까지는 아니고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43% 정도 하락된 가격으로 거래가 됐어요. 이 하락된 가격은 전 고점 대비 43%가 그러니까 거의 뭐 반값 수준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팩트적인 부분으로 밝혀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송도의 아파트 가격, 물론 공급 물량이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가격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공급 물량이 많이 있게 되면은 전세가가 낮게 형성이 되겠죠. 앞으로의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송도의 가격이 지금 현재 6억대의 반값에 거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의 가격이 뭐 3억대의 거래가 되는 게 적정 가격이다. 2억대의 거래가 되는 게 적정 가격이다. 송도 외곽에 6억이 넘고 10억이 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뭐 이거는 개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다주택자 분들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아파트의 가격이 2억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주택자 분들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막연히 그냥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 감정이입이 너무나 되신 분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떨어지기를 그냥 막연히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떨어지면 좋겠지만 또 그런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아파트를 사지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사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송도의 34평 아파트가 6억 원대 반값에 거의 43%의 하락된 가격에 떨어지면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 가격인가, 그리고 더욱더 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가격의 거래가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송도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경기도 아파트 최고가 대비 최근 하락 거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뭐 가족 간의 거래를 한다, 이 거래가 뭐 나쁜 거래가 되었다, 이런 것을 떠나서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실제로 거래된 가격은 팩트이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하락된 지역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고가, 호가의 거래가 됐던 지역들이 조정을 받고 최근에 거래된 가격들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원의 강교신도시 자연엔자이 3단지 같은 경우에 2021년 8월에 19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던 것이 이제 16억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되었고요.
의왕시의 이편한 세상 인덕원 더 퍼스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021년 10월에 12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던 것이 최근 6월에 9억 1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화성 동탄신도시의 동탄역 시범 더샵 같은 경우에도 2021년 10월에 16억 8천만 원의 거래 가격이 최근에 12억 8천만 원으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가격이 떨어져도 급매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고가 최고가 대비 급급매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고양 일산 신도시 킨텍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2021년 11월에 14억 7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던 것이 최근에 12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이 많이 떨어진 가격에 판 거고 누군가는 이 가격에 산 거예요. 그래서 적정 거래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최고가 대비해가지고는 굉장히 큰 폭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이 이렇게 급급매로 이루어진 시점이 지금 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억 원씩 떨어진 수도권의 아파트, 실제로 이거는 팩트 현 상황인 거죠. 현재의 실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고가의 아파트들 가격들이 기준이 됐고, 최근에 거래된 가격들 같은 경우에는 급급매의 가격들과 거래가 된 것을 두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 간극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런 지역들 중에는 물량이 많았던 지역들은 실제로 많이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거래 가격이 적정한가, 더 떨어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앞으로 더 떨어진다면 당연히 기다렸다가 더 낮은 가격으로 사면 되겠죠.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는 즉시 내가 수익을 보는 거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면 되고, 청약이라고 하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사면은 이제 원가에 살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경매도 마찬가지고 사는 즉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 부동산들, 자산을 사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사는 즉시 적정 가격이라면 전 고점 대비해가지고 큰 폭의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더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내가 사는 지금의 이 가격도 적정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관망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제 송도에 6억 원이나 하락을 했던, 6억대의 거래가 됐던 43%, 그러니까 50%까지 가까이 떨어진 이 아파트의 가격이 적정 가격이고 급매인지 제 생각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지적인 측면을 간단히만 보면은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이 아파트의 가격이 이제 11억 원대를 호가했는데, 넘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6억대의 거래가 됐다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입지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는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주 우수한 송도의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는 아닙니다. 물론 바다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입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호재보다는 쾌적성 여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그리고 교통의 호재를 최우선시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제가 원하는 아파트는 이제 쾌적성 여부의 아파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에는 쾌적성에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희소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하지만은 이 송도에서 핵심적인 지역은 인천대 입구, 센트럴 파크역, 국제업무지구,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런 핵심 지역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인천대 입구 같은 경우에는 GTX에 대한 호재가 있고요. 센트럴 파크나 국제업무지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 추후에 인천대 입구역에 GTX가 나오게 되면, 생기게 되면은 직간접적으로 호재를 맛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국제업무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워터프론트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쾌적성 여부도 좋습니다. 또한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 센트럴파크역과 센트럴파크를 이제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런 교통과 쾌적성 여부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래도 가격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가격 조정을 받았던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그런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이 거래 건수가 이제 한 건이 있는데 실제 거래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의 실거래 가격을 보면은 33B평형인데 이제 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낮았다가 최근에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한 가격 중에 거래가가 최근 거래가와
앞서 거래가를 봤을 때는 이 격차가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균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한다면 여기 섹터에 들어있는 가격대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한 건의 거래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 가격과 최근에 거래된 가격의 간극의 차이가 이제 43%가 차이가 나서 거래가 된 겁니다. 실제 거래 가격하고 나와 있는 매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됐던 가격을 보면은 이제 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022년 8월에 거래가 됐고요. 이게 이제 급급매라고 표현을 하고요. 앞서 살펴드렸던 반토막의 아파트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2022년 4월에 거래됐던 게 11억 4천만 원에 실제 거래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버슈팅의 거래가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 거래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반값의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최근에 이 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저렴하게 거래가 된 것은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 타입 말고도 다른 타입의 거래가를 봤더니 적정 거래되고 있는 가격들은 이 8억 선의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다른 타입들하고 전체의 거래의 타입들의 거래 가격들을 보니까 적정 가격은 7억 후반대에서 8억 초반대가 지금 현재 시세를 견인하고 있는 적정 거래가 실거래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의 낮은 가격순, 최고로 낮은 가격을 봤더니 8억 5천만 원에 실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8억 5천의 거래가가 나와 있는데 이 거래가에서 급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0%의 가격 정도가 빠진 거래가가 급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억 후반대, 7억 중후반대의 매물 가격이 나오면은 급매라고 지칭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7억 5천 정도의 매물이 나오면 급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에서 7억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급매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급매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왜? 관망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 매물을 팔려고 한다면 이 7억 5천에 급매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급급매 20%에서 30%의 최급매로 이 물건을 내놨을 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적정 그 거래의 금액대가 6억 5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거래이냐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정상 거래라고 나오고 있고 지금 최저가 대비해가지고 20%의 또는 30%의 급급매의 물량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 거래가가 급급매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지금 최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6억 5천에 파신 분 그리고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급급매의 매물을 현재 상황에서 산 겁니다. 앞으로는 가격이 더 조정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 큰 폭으로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너무나 뭐 5억대, 4억대, 3억대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 가격에 사신 분은 급급매의 적정 가격에 사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급급매로 저렴하게 가격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물량들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해서 사신다면은 실거주자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사셔도 괜찮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6억 5천의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에 사신 거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거래 가격들을 쭉 보면은 7억대 후반에서 8억대 이렇게 물량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6억 5천이 실거래가가 찍혔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초보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아파트 가격이 6억 5천보다 더 낮게 거래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6억 5천보다 더 싸게 매물을 내놓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가격에는 8억 5천에 이런 보여지는 매물 가격이 있지만은 실제로 부동산 한테는 더 가격을 낮춰서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실거래가 6억 5천 떴으니까 앞으로 6억 그 지지선이 깨지는 것은 금방이다. 그러니까 5억 후반이나 5억 5천만 원에 싸게라도 매물을 내놓으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듣고 저렴하게 내놓으시는 분들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급급매를 살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 아파트만을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송도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핵심적인 지역에 진입하기가 어려웠던 분들은 외곽 지역에 그래도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급급매의 매물들이라면 현금을 가지고 더욱더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의 폭을 남겨두고 있는 거래가가 뜬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실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11억 4천만 원의 거래가가 많이 이 가격의 거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부 한 건의 거래가 11억 4천만 원에 됐었고 자료들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9억 원대의 거래가 된 게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호가가 너무 높여졌던 오버슈팅으로 거래를 했던 분들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무서운 공포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이 된다면 더 나위 없이 송도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시기에 적정 시기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역인 서울의 아파트 가격마저도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격 조정의 폭이라든가 시기가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시장 속에서 급급매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시장을 객관적으로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더라도 2022년 8월 8일 같은 경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지수 변동률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오버슈팅 됐던 지역들, 서울의 외곽이나 수도권 같은 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 물량들이 많았던 지역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가격의 조정들을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눈여겨보실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지역들을 잘 보시고 급매가 아닌 급매로 떨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자금이 여러분들께서 종잣돈을 모으신 분들, 그리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들, 그리고 오버슈팅으로 인해 가지고 급매의 물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지역들이 있다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 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반값 아파트가 됐는데 50%가 떨어졌는데 지금 아파트의 가격이 더 불보듯이 떨어지는 게 뻔한데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라고요? 저는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지역들 국한적으로 보시면서 그런 아파트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던 것들이 반가격이 되고 거기에서 더욱더 급급매로 떨어지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급급매로 사게 된다면, 이러한 가격들이 원래대로 회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자산의 이득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공급 및 규제 완화 공약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대출의 규제 완화 및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 주택 공급을 많이 하고 완화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기 수요자로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관망하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거래 가격과 호가의 그 가격 차이만 너무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어떠한 것들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못 보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공포감에 있는 시장 속에서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막연히 그냥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원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막연히 부동산이 떨어지기를 원하기보다는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과연 적정폭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용기 있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조정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망하고 기다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부동산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